가르치고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성품을 그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그 시케이다는 저희가 매미 그 동영상을 보여주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동영상 보여드리면 좋은데 매미가 언더그라운드에서 17년을 기다리고 이제 기어 올라와서 이 여름 한참 맴매 올다가 이제 죽는데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내가 참 없잖아요. 어른도 인내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미의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책들이 있고 그 교구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월드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설명을 했듯이 스테이지는 1, 2, 3, 4까지 있어요. 그래서 초등 뭐 5학년까지 뭐 캠프 때나 이런 데는 뭐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1학기 때는 이제 우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테이지 2나 3는 우주에 대해서 뭐 블랙홀이라든지 화이트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웜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다뤄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메이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 지구과학의 지구에 관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이제 주제별식으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묶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지구과학적인 의미로 아이들이 이제 다루게 되고 september가 되면은 all around the world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대륙을 여행하는 개념으로 가기 전에 그 뭐 패스포트의 의미, 그 다음에 뭐 슈트케이스의 의미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아이들이 먼저 배우고 아시아부터 이제 출발을 해요. 아시아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렇게 책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차이나를 배우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크래프트를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모두 8레슨이잖아요. 여기 이제 헤세드 걸 써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을 좀 들어. 이걸 써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시구나. 예, 그 헤세드 방식은 모두 8번의 레슨이 있어요. 8번의 레슨이 있고 아이들이 이제 홀스 레슨에는 개념들을 배우고 디스커션을 하고 짝수 레슨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크래프트를 해요. 그러면은 그 홀스 레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 크래프트나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걸로 내면화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이제 좀 어려운 개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팬타스틱 브레인, 팀워크라든지 이렇게 브레인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레슨 1에 대해서는 이제 브레인의 양내, 자내, 우내가 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나 그 어떤 그거를 컴프레hension을 할 수가 있고 레슨 2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브레인을 만들죠. 그래서 브레인에 이제 윙클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브레인의 그 주름을 막 해보고 실제로 자내, 우내 하는 활동을 펑션들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이 꽂아봐요. 그래서 자내가 하는 활동들, 우내가 하는 활동들을 아이들이 나눠서 이렇게 하고 이걸로 그 뇌에 대해서 아이들 레슨 1에 대해서 배운 활동들을 아이들이 여기에서 활동들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촉수들도 배우고 아이들이 메모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스티브 잡스 팀쿡의 팀워크 그 다음에 자내형 사람과 우내형 사람이 같이 했을 때는 애플같이 엄청난 회사도 만들 수가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지금 이제 인재상이죠. 양내형 그쵸. 여기서 이 중요한 책은 뭐냐면 내가 자내형 인간이에요. 그럼 우내 활동을 어렸을 때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커서 우내 활동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12세 이하 때 내가 자내 쪽에 치우친 사람이 우내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양내적인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라지컬한 사람이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예술적인 면도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지금이 바라는 인재형은 양내형 인간인 거죠. 그래서 양내가 같이 발달하는 거는 어렸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형의 인간이고 자기가 다른 뇌를 발달하려면 어떤 것까지 그렇게 아이들이 프랙티컬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럽 뭐 피메리 프로젝트 그래서 월드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월드 지역이 이제 스테이지 3인데 스테이지 3 같은 경우에는 뭐 2학년, 3학년 그 레벨에 따라서도 다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월드 지오그래피가 이제 한 예로 여기에서 이제 지구 공전 자전이 나와요. 지구 공전 자전은 현행에서 어디에 나오죠?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 중학교 과정에 지구 공전 자전이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과정들이 저희가 월드 지오그래피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정말 웨더 앤 시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동물의 뭐 해비태, 뭐 아다테이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다 중학교 과정이에요. 혹은 고등학교 과정. 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이 과정들을 제가 다 섞었어요. 섞었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임상을 5, 6년간 했어요. 애들 너무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중학교 되면은 벌써 아이들이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 요새 고등학교도 다 이렇게 좋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애들의 인생이 다 결정이 되더라. 그럼 애들은 입시 모드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막 너무 완전 기뻐. 낙타가 아다프테이션이 낙타가 어떻게 사막에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아다프테이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눈썹이 길죠.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낙타는 눈을 뜨고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다프테이션이라는 거죠. 스스로 진화한 거잖아요. 그 환경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우리 책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그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공부라고 이제 그때는 받아들여요. 나 외워야 되고 달달달달달달 외워버려요. 그죠? 우리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도 기억이 안 나고 화학도 기억이 안 나고 지구과학도 기억이 안 나고 지리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나요? 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쵸? 안 나요. 왜냐면 마음 자세가 달달달달 외워서 나는 100점 맞고 애들이 그러죠. 시험 보면 다 잊어버려야지 막 이러죠. 그럼 진짜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손으로 만지면서 해요. 막 브레인도 우리가 브레인이 있는 윙클이 있다는 거를 찰흙으로 막 그렇게 주름을 막 만지면서 자네 운해 나는 자네가 인간이야. 나는 운해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낙타는 왜 사막에서 살 수가 있을까? 폴라베어는 왜 그렇게 추운 지역에 살 수가 있을까? 펭귄의 허들링 뭐가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배운 아이들은 평생 그 지식이 잊어버리질 않고 저희는 항상 이 훈훈하게 이렇게 크라프트를 예쁘게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기억, 마지막 기억은 흥미인 거죠. 너무 재밌어.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얘는 장기 메모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서 이제 월드 지오그래피 자전 공전을 이제 아이들이 배워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뭐냐면 낙가밤을 궁금해해요. 엄마 낙가밤은 왜 생겨? 그쵸? 낙가밤이 왜 생기나요? 선생님 낙가밤 왜 생기죠? 자, 낙가밤 왜 생기나요? 그쵸. 딩동댕동. 영어를 뭐죠? 우리 다 영어 선생님 맞잖아요. 로테이션. 박수. 우리 여기 있는 가장 늦게 오신 선생님 맞죠? 그쵸? 예, 맞아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한국말로도 내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막 헷갈려. 지구가 돌긴 도는데 그쵸? 그리고 지구가 사계절하고 또 도는 거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시간하고 어떻게 잘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너무 지루하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클리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이들한테 꼬맹이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목적으로 한 거는 아주 쉽게 가르쳐 주자. 완전 대박 쉽게. 왜냐면 아이들이 이 자연 현상, 자연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그 아이는 영재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아, 시간이 흐르는구나. 아침이 돼서 나는 학교 가고 저녁이 됐어. 저녁이 돼서 난 퇴근하고 그러면 이렇게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계절은 지구의 공전하고 관계가 있구나. 사계절. 그쵸? 봄, 여름, 가을. 어김없이 겨울이 오잖아요. 그렇게 정말 너무나 더웠던 여름이 정말 거짓말처럼 지나가서 지금 너무 춥잖아요. 이런 게 지구가 태양을 아주 크게 도는 거예요. 근데 걔는 365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떠 있는 달이 모양이 맨날 바뀌어요. 그쵸? 걔는 달하고 연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적인 거, 그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한 원리를 아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걔는 다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현행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과학, 사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이미 어렸을 때 원리적인 거를 파악하는 아이들은 그 현행의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사고력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애죠. 딱 보면 굉장히 쉽게 해놨어요. 많은 글씨를 안 써요. 공전 자전책에 보면 아주 빽빽해요. 그거를 영어로 풀 수 있는 선생님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굉장히 쉽게 풀었어요. Rotation of the Earth. 그래서 로테이션 크게 이렇게 돌죠. 스스로 돌죠. 근데 대부분 설명 안 하는 게 엑시시예요. 그쵸? 자전축 설명 안 하면 다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자전축을 딱 설명을 했고 얘가 슬라임이 기울어져 있는데 23.5도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가장 밀접하게 변화가 되는 거는 낮과 밤의 원리다. 굉장히 쉽게 저희가 첫 번째로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게 지식적으로 다가가는 게 쉬운 최초로 저희가 접근한 출판사인데요. 저희 지식들은 다 굉장히 헤비한 지식들이에요. 어려운 지식들인데 저희의 키는 이 비주얼에 있어요. 이 비주얼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봐도 로테이션은 낮과 밤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낮에 뭐예요? 막 놀죠. 공부도 하고. 밤에 뭐예요? 그럼 우리는 자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반쪽은 그래서 밤이고 지구의 반쪽은 낮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making night and day 막 주구장창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쫙 써놓고 버케블러리도 엄청 어렵게 접근을 한 책들을 저희가 많이 레퍼런스를 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관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건 너무 쉽잖아요. Earth rotates, making night and day. 그냥 밤과 낮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에 아주 펄퍼스에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서 엑싯을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제가 설명하는 모든 방식이 저희 온 커리큘럼에 다 적용이 돼요. 엑싯 이렇게 딱 슬라일리 아이들이 기울어져 있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 엑싯이라는 단어는 아이들한테 어려운 버케블러리거든요. 어려운 버케블러리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따로 하는데 김연아 비디오를 아이들이 보여줘요. 김연아가 어떤 방식으로 도나요? 축을 중심으로 계속 돌죠. 스피닝 한다고 그래서 김연아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엑싯이라는 뜻 자체가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낮과 밤에 그 다음에 사계절이 다 온통 설명이 되는 건데 연화 비디오를 보면서 축을 중심으로 계속 돌아요. 그러면 우리 생활해 보자.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게 또 뭐가 있죠?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 아까 대답을 못한 그 명예를 다시 해보고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게 뭐가 있어요? 엑싯이 있는 object이 뭐가 있어요? 엑싯이 있는 어려운가 이 질문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죠. 통나무도 축을 중심으로 뺑글뺑글 돌고 토일렛 심 있잖아요. 그것도 축을 중심으로 뺑글을 돌아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생활에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먼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러면 엑싯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아가 축을 중심으로 김연아가 계속 그게 엑싯이다. 그럼 우리 생활에 토일렛 페이퍼나 토일렛 그 심 있잖아요. 축을 중심으로 얘는 뺑글을 하면 축을 중심으로 그 엑싯이라 그러는 거다. 그러면 아이들이 단어가 그냥 딱 와닿죠. 아 그렇구나. 지구에는 엑싯이 있는데 걔가 슬라일리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구나. 그런 거를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도 아이들이 저희가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리발빙 자체는 어려운 단어예요. 그쵸? 공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있으면 태양이 저 멀리 있고 크게 도는 거죠.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해풍이 오는데 그거는 바로 저희가 비주얼로 이렇게 귀여운 그림, 애들 귀여운 그림 좋아하거든요. 쉬워야 돼요, 그림 자체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한 거는 어려운 지식들을 쉽게 풀자. 아주 이지 월드로 풀자.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거는 어려운 단어를 쉽게 푸는 거. 근데 쉽게 풀 수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리발빙. 어떻게 쉽게 풀어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비주얼로 보여주자. 그래서 크게 도는 거, 리발빙 하는 거, 공전하는 거. 그러면서 항상 저희는 여기에 띵크앤톡이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지식하고 릴레이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띠메리